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기에 있었던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인이라고 할까요? 설잠비구 김시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김시습이라고 하는 인물의 여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분이 세조대왕의 그 찬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천혜의 방랑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그와 같은 정부에 대한 거부의 심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잠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 간 분인데,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이 법명에서도 상당히 처연하기도 하고 결연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설자는 눈설자고요. 잠자는 이것이 벼랑잠자거든요. 밑산 밑에요, 이제 금자를 썼어요. 어려운 한문 글자인데 이게 벼랑잠자예요. 그러니까 눈 덮인 벼랑. 자기 인생과 아주 어울리는 그런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법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잠 스님. 이제 이 김시습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이분은 원래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 출신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56년의 일입니다마는 세조의 찬탈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당신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많은 서책들을 불태우고 끊임없는 방랑의 길을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조대왕의 불경 은혜 사업에는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이 스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세조대왕이 그렇게 밉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불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이 간경도 도감에서 냈던 여러 가지 불서 중에서 몇 가지 세조대왕이 한글본인 은혜본을 낸 게 있는데, 그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당시의 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해설을 붙여야 되는 일이니까 보통의 전문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일에 동참을 해서 말 그대로 이 간경도감의 불사를 도왔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경주의 남산에 용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절터만 남아 있는데, 이 경주 남산에 이렇게 보면은 이 남산은 크게 둘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이제 동남쪽으로 펼쳐졌다고 해서 동남산 계곡이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용장 계곡은 서남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계곡인데, 거기 용장계라고 하는 골짜기에 제일 윗부분에 용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은 지금도 가보면은 절터도 상당히 아늑하고 수려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성물도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대부분 부처님을 모셨던 그 밑에의 성물을 우리가 대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용장사에는 원형의 대좌가 있어요. 그거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런 정방향이라든지 혹은 이런 직사각형 모습으로 부처님을 그 위에 안치한 것이 아니라 둥근 원형에다가 부처님을 모셔서, 그 다음에 그것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탑같이 보이기도 해서, 제가 학술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원형탑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그 성물이 남아 있고,
또 설잠비구 스님이 이곳에 머물기 전까지는 신라 때에는 여기에 경흥 스님이 머물러 계셨어요. 이 용장사라고 하는 절에. 이 경흥 스님은 우리 신라의 법상종을 일으킨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법상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유식불교를 계승하는 굉장히 현학적인 학문 체계를 가진 그런 종파인데 그렇게 모셔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세대가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설잠 스님이 또 이곳에 머물게 계시는데, 이 설잠 스님이 용장사에 머무시면서 쓰신 그 위대한 저술이 금오신화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그 대한민국의 소설 효시, 그러면 시험에 날 때는 그 금오신화라고 쓰셔야 맞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소설의 효시냐 하는 데에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갖추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그 낙산사 창건의 설화에 나오는 조신의 헛된 꿈이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낙산사를 창건하신 이후에 조신이라는 분이 아랫마을에 있는 처녀를 사모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그 처녀와 도저히 승려의 신분으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두 분이 도망을 가서 다른 연고지 없는 데에서 애를 낳고 살다가, 그때 이제 후삼국 시대니까 어려워서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국어라는 그런 이제 신세가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각자 애들을 하나씩 나눠 가지고 이 조신 스님의 부인은 그 애를 데리고 당신의 친정으로 가고, 자기 조신 스님 자신은 그 애를 데리고, 그래도 낙산사에 주지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설마 홀대하랴 싶어서 낙산사회를 찾아가고, 그러다가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법당에서 촛불을 켜놓고 어떻게 하면 그 처녀와 맺을 수 있을까, 그걸 간곡하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가 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신의 헛된 꿈이라고 삼국유사의 번역이 나와 있지만 아주 훌륭한 소설적인 플로트와 또 소설적인 여러 가지의 이제 그 클라이막스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문제이고, 아직까지는 문단에서 금오신화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위대한 저술이 이곳 남산 용장사에서 나왔고요. 여른이 입적하신 데는 충남에 있는 무량사라고 하는 절에서 입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량사에는 아직까지도 이 설잠 스님의 초상이라든지 또 그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일화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있는 것들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또 하나 우리들에게 철학적으로 중요한 일을 남겼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정도전 등의 유학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이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기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이기 이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기라고 하는 거, 사실 그 성리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본질이잖아요.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의 드러나진 모습이니까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의 본질과 겉으로 드러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둘이냐 하나냐, 이걸 가지고 이기이원론이 있고 이기이론론이 있는데, 이것을 그 전의 초기 유학자들은 이기이원론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중기 이후에 퇴계 같은 어른도 그것을 주장했는데 반해서 이기 이론론을 주장한 사람은 퇴계와는 정반대로 이기 이론론을 주장했고, 이 율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곡의 이기 이론론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설잠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 이론론을 주창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 또 그것 이외에도
법화찬이라고 하는 저수를 남겼는데 이 법화찬이라고 하는 저수를 보면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법화경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천태종의 소위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했던 천태대사 지의에 의해서 창정이 되었었는데 이 설잠 스님은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면 법화찬에서 결국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은 선종이다. 절대 교종의 범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천태에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 선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해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 주력적인 신앙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선적인 그런 면을 내세우는데 그런 면만을 부각시켜서 보면 우리가 오교 구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교 이것은 바로 5가지의 교종을 얘기하고 구산은 구산 선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오교 속에 들어가는 것이 화엄이니 천태니 뭐 이게 다 들어갔는데 그건 잘못이다. 오교 구산에 나오는 천태는 선종이다. 이런 주장을 한 점도 상당히 이채로운 점이고요. 또 그 양반이 아주 그 재미있는 책을 쓰신 것이 하나 있는데 일승법궤도 주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일승법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의상 큰 스님의 화엄일승법궤도 혹은 뭐 법성계라고도 말합니다만 그 저술이잖아요. 그 저술에 대한 주,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겠다라고 쓰신 건데 그 글은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어떤 우리 이제 불교 교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으로 증명한다. 이게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런 건 없어요. 이 양반은 뭐 경을 통해서 당신의 그 주의 주장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제가 내린 결론은 매우 선적이다. 이분이 그 집필하는 것이 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종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우리들의 일상적인 사고나 지식과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불현듯 한마디를 던지거나 또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예요. 이 법궤도 주를 쓰시는 것이.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사상적으로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아주 좋아했던 분이고 동시에 선적인 면모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잠비구 김시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